간호사들이 임상술기를 시행할 때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은 몸이 아파서 몸에 여러 가지 병원균을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런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병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병원균을 옆에서 옆으로 옮기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항상 손 위생에 철저히 행하며 또 정해져 있는 무균술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균술을 지키는 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과적 무균술이고요. 두 번째는 내과적 무균술입니다. 외과적 무균술은 환자분이 수술을 하는 상황을 예측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이 깨끗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그런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들이 가능하다면 100% 무균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접촉하여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분이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하에 무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내과적 무균술은 정반대입니다. 내과 환자들은 주로 호흡기계 감염과 같은 그런 병원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과적 무균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 즉 간호의 대상자가 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라는 전제하에 우리를 보호하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균을 더 밖으로 퍼뜨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무균술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내과적 무균술에는 환자에게 다가갈 때 고글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는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환자와 접촉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병원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환자와 접촉했던 모든 보호 장비들을 다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벗어서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술기를 수행할 때 가장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외과적으로, 즉 환자를 깨끗하다고 보고 100% 무균술 상태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거기서 접촉한 후에 물품을 처리하는 데 유념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간호 처치 시에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실험 용구들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쓰이고 있는 것이 손 소독제입니다.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쉽게 손에 뿌려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펌프하듯이 뿌려서 손에다가 이 손 소독제를 골고루 펴 바른 후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손에 있는 균들이 소독되게 되고요. 그래서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무균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환자에게 접근하면 됩니다. 손 소독제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 장갑이죠. 무균 장갑입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는데요. 보통은 비닐과 종이로 이루어진 이런 외부 포장 용기가 있고요. 이것을 뜯고 들어가게 되면 종이에 쌓여져 있는 무균 장갑이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균 장갑을 끼는 것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균 장갑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무균 장갑이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고가라서 이렇게 비닐 제재로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효기간은 짧지만 순간적으로 무균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간호술기를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함께 묵고 있는 다인실에서 환자를 처치할 때 그건 다시 말하면 환자의 병원체가 그리고 병이 중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병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무균 장갑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가운인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쌓여져 있지만 이것이 무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닐을 뜯고 안에 그 내용물을 꺼낸 다음에 밖에서 털면 그 가운이 펴지면서
손을 끼워서 가운을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균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가운의 경우에는 외과적 무균술을 접촉하는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보통 완전히 무균되지 않은 그런 가운일 경우에는 내과적 무균술 접근의 시에 사용하고 깨끗하게 벗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밖에는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알코올솜인데요. 알코올솜을 이런 식의 통에다가 알코올솜을 넣은 후에 깨끗한 알코올을 부어서 작업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놓는 병원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이 오염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플라스틱 통 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은박으로 한 번 더 쌓여 있고요. 이것을 뜯게 되면 무균적으로 되어 있는 알코올 솜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그냥 저희 간호사의 손으로 아무리 손소독제를 했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이 안이 오염됐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상황이면 손으로 꺼내 써도 무방하고요.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외과적 무균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균적인 포셉, 집게를 사용하여 솜을 꺼내야 합니다. 제가 집게로 꺼내는 것은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런 커다란 섭자인데요. 큰 집게가 이렇게 들어있고 보통 이 안도 무균 처리를 하며 밖에도 다 무균으로 처리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껍질을 까고 여기를 손을 잡는 순간 이 외부는 다 균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간호사들이 이 포셉을, 섭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꼭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진 상태가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꺼내야 하고요. 그리고 꺼낸 후에는 이 부분 안쪽은 다 무균 상태임을 명심하고 무균 지역 안에서만 이 섭자가 이동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섭자는 그 당일에 사용할 수는 없어서 소독을 내려야 하고요. 소독실에 보내야 하고, 가능하면 여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넣을 때도 다시 섭자를 꼭 집어서 오물인 다음에 다시 넣어서 두면 됩니다. 보통은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하나씩 정도 간호 처치대 위에다 놓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완전히 무균된 섭자를 꺼내 쓰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소독용 키트인데요. 요즘은 사용하기 좋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무균된 소독용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는 종이고요. 뒤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섭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는 순간 이 안쪽은 다 무균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표시에 따라 여는 순간 공기에 노출은 되지만 안쪽은 무균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인 그 소독 세트는 이런 도포로 쌓여져 있는 세트이고요. 안에는 스테인레스 그릇이 들어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쌓여 있는 경우가 이렇게 풀게 되면 안쪽은 깨끗하고 바깥쪽은 오염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소독 용기를 풀어서 그 안에 소독 솜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알코올 솜으로 환자의 팔을 소독하는 경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알코올 솜의 끝부분을 열고, 보통은 제일 처음 여는 간호사가 깨끗하게 해서 이거는 버리고요.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알코올 솜을 사용할 만큼만 집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가 깨끗한 거죠, 안쪽이. 그러면 환자 팔이나 또는 저희가 소독해야 되는 부분을 소독할 때 갖다 댄 부분, 소독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중앙을 찝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간 힘을 주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에서 8cm 정도의 원을 그리면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원 그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알코올솜으로 닦고 나서 마른 직후에 순간 소독률이 95% 정도 됩니다. 잘 아는 베타딘이라고 하는 강력 소독제, 고동색으로 생긴 브라운 색깔로 생긴 베타딘 소독약은 순간 소독률이 99%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병동에서는 그냥 이런 알코올솜 정도만 가지고 닦고 적당히 마른 후에 시술을 하면 오염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소독용품을 열고 알코올솜을 떨어뜨리는 방법, 그리고 장갑을 끼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상처를 소독하거나 아니면 간호 처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저희가 소독솜으로 환자의 피부를 닦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는 피부 봉합의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소독제도 좀 다르고요. 또 하는 방법도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소독용품입니다. 멸균된 플라스틱 통 안에 섭자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것은 깨끗한 섭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가기 전에 깨끗한 알코올솜을 이 통에다 담아서 다시 살짝 덮은 후에 환자 앞에 가지고 가서 무균 장갑을 무균적으로 손에 낀 후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포셉을 잡고 알코올솜을 잡고 환자에게 닦아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통은 안쪽이 무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는 순간 안쪽을 건드리지 않도록, 안쪽을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되는 물질이 없는 안전한 곳에다가 이 통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잡으라고 하는 곳을 잡은 후에 힘을 줘서 이 종이를 열면 됩니다. 환자 앞이 아니라고 하면 다 열 필요는 없고요. 일부만 연 후에 알코올솜 뚜껑을 열고 여기도 안쪽이 소독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염되지 않도록 내려놓고요. 포셉을 잡은 후에 섭자를 꺼내어 겉에가 닿지 않도록 중앙에 있는 알코올솜을 찝은 후에 공중에서 낙하시켜서 이 통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원하는 숫자만큼의 알코올솜을 넉넉하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떨어뜨린 후에는 포셉을 다시 꼭 잡아서 오므린 후에 섭자 통에다가 넣고 손을 떼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갈 때는 공기에 더 노출되지 않도록 끝을 잘 오므려 잡아 이제 환자에게 무균 장갑과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다음에는 무균 장갑을 끼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균 장갑은 병동에서 많이 쓰는 두 가지 종류를 설명드렸었습니다. 단순하게 쓸 수 있는 폴리 장갑이 있고요. 비닐 장갑이 있고 정식으로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라텍스 장갑이 있습니다. 끼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폴리 무균 장갑은 위에 뜯는 곳을 뜯게 되면요, 안쪽을 이렇게 안쪽이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을 건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보면 제일 위쪽으로 나와 있는 손에 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집어서 이렇게 해서 공중에 터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상 제가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위는 오염이 됐고요. 아랫부분은 여전히 깨끗한 글러브입니다. 이게 보통 한쪽만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끝에만 손으로 잡고 손을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요 끝부분만 오염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제 오른손이 무균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자의 상처를 만질 수도 있고 단순도뇨나 유치도뇨 같은 경우에 환자의 회음부를 만져도 되는 깨끗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사용을 한 다음에 장갑을 벗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상처 부위나 또는 환자의 신체를 만진 후에 여기가 오염돼 있잖아요. 그리고 환자 체액과 피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감염의 확산을 막도록 장갑을 거꾸로 벗어서 환자 체액이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버리는 폐기물의 함에다 버리면 됩니다. 다시 아까 저희가 왼손으로 잡았던 그 부분을 잡고 이 장갑을 뒤로 뒤집어서 오른손은 오므린 상태에서 환자 체액이 묻은 곳을 가능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장갑을 벗으면 됩니다. 이렇게 장갑을 벗으면 균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겠죠? 네, 이게 폴리글러브를 끼고 벗는 방법입니다. 무균 라텍스 장갑을 끼고 벗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그냥 이것을 뜯어서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면 됩니다. 여기에는 장갑의 크기가 적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큰 사이즈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쓰는 사람에게 글자가 정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펴서 내려놓은 후에 그때부터 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 다음에는 안쪽은 무조건 다 무균 상태이고요. 제가 손으로 만지는 겉부분은 이제 오염시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양쪽을 열고요. 여기를 안쪽으로 문을 잡듯이 하여 이렇게 열면 제가 손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이 안쪽은 다 무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우세손이 아닌 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손으로 오른손 장갑을 오른쪽을 먼저 낍니다. 오른손 장갑의 요 끝부분을 잡고요. 공중에 들어서 그러면 제 시야 안에 이 상반신이 있는 부분은 깨끗한 무균 상태의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비우세손으로 잡고 오른손 장갑을 낀 후에요. 가능하면 겉에를 만지지 않고 장갑을 최대한 펴줍니다. 그러면 제 오른손이 여기가 다 무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왼손 장갑은 어떻게 낄까요? 여기가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갑이 아직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갑 안쪽으로 오른손을 끼고요. 장갑 안이 될 수 있는 곳에 왼손을 밀어넣고 가능하면 두 손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장갑을 끼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 오른손 다 적어도 겉면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무균 상태의 장갑을 착용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상처를 만지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면 되고요. 다 끝난 후에 장갑을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균이 많기 때문에 안쪽을 만지거나 이 손으로 다른 곳을 만지게 되면 균을 오염시키는, 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기는 오염된 곳이니까 손 여기를 잡고 안쪽을 바깥으로 오게 해서 벗으면 됩니다. 우세손은 오른손이 자유로워지면 조금 더 잘 효과적으로 벗을 수 있죠. 안쪽에 손을 넣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장갑이 또 다른 장갑을 감싸도록 뒤집어서 벗으면 균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은 비교적 깨끗한 장갑을 벗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함에 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소독되어 있는 소독 용품을 어떻게 열어서 알코올 솜을 준비한 후에 환자에게 가져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트라고 얘기하는 소독함은 안쪽에 소독이 되어 있는 용품들이 있고 그 바깥쪽도 소독된 도포로 싸고 또 밖을 한 번 더 소독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보통은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요. 이런 것을 열 때는 안전한 곳에다가 편편한 곳에다 내려놓고요. 반창고를 손으로 띄어서 앞쪽에서 뒤로 이렇게 젖혀서 엽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오염이 되고 오염되지 않은 안쪽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조금씩 삼각형 모양으로 접혀져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오염된 곳, 안쪽은 오염되지 않은 무균 상태를 지키면서 요 꼭지를 잡고 열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꼭지를 잡고 열고요. 중앙도 접혀져 있는 부분을 잡아
열면 됩니다. 지금은 접혀져 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접혀져 있으면 열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 쪽이 무균 상태의 균이고 여기는 조그만한 종지가 하나 있고 포셉이 깨끗한 포셉이 있는 세트입니다. 이럴 경우 아까와 마찬가지로 섭자를 꽉 쥐어서 잡은 후 들어 올려서 알코올솜 상자를 열고 알코올솜을 집어서 종지에다가 떨어뜨리면 됩니다. 필요한 양만큼 넉넉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알코올솜 뚜껑을 닫고 포셉을 꽉 쥔 후에 다시 포셉을 섭자통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편 순서의 반대 순서로 이 세트를 다시 접으면 됩니다. 바깥쪽만 건드려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이쪽으로 잡아주고요. 이쪽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깥을 건드려서 세트를 감싸 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솜이 들어간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단순 도뇨, 유치 도뇨 이런 경우 도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도뇨하는 관을 공중에서 이 안에 깨끗하게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철저하게 무균수를 지킨 다음에 세트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여 환자에게 가져가서 시술을 하면 됩니다.